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 교과 2단원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서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인 문자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의 핵심 요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문자 정보입니다. 자, 문자 정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변환에 대해 말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문자 정보의 코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보고 우리가 이 학습 목표를 다 도달하게 되면은 나중에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날로그.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여러분들이 아날로그에 대해서는 잘 알 것입니다. 아날로그. 자,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덮여 쭉 끊임없이 이렇게 쭉 물흐르듯이 흐르던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아날로그 시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날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시간의 흐름이나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대기의 온도라든지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 또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 보통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날로그 시계를 보다시피 눈금과 눈금 사이의 미세한 차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날로그 시계는 읽는 사람에 따라 값이 다르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디지털은 정확하게 딱 그 숫자로 표현되니까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읽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을 일정 간격으로 끊어 비연속적인 숫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시계 보면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날로그 형태에서는 이렇게 쭉 물 흐르듯이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딱딱딱딱 이렇게 딱 그 시계처럼 그 숫자처럼 딱딱 끊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창과 거짓, 검은색과 흰색처럼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적에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 비연속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날로그를 갖다가 디지털로 어떻게 변환하느냐 말하자면은 컴퓨터로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로 변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 디지털 변환은 여기 보다시피 자연으로부터 얻는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이게 물소리라든지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아까 아날로그 시계 보듯이 그런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 자료의 형태를 0과 1로 변환하는 것이다. 왜 0과 1로 변환하느냐 하면은 컴퓨터 자체가 0과 1로 자료를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0은 전원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원이 끊어졌을 적에는 0, 또 전원이 켜졌을 때는 1, 그래서 0, 1, 0, 1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되면서
그 0100에서 0과 1의 그런 숫자로 이진수로 모든 자료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저장할 적에는 전부 다 이렇게 0과 1의 이진수로 표현해서 그 10진수도 표현하고 16진수도 표현하고 8진수도 이렇게 이진수로 다 변환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컴퓨터로 들어올 적에는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해 가지고 우리가 소리도 표현하고 문자도 표현하고 그림도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변환이란 것이 어떻게 해서 수치로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진법을 사용하여 사칙연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진수 0은 이진수에서 00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은 0001, 1은 0010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고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은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3은 0011, 4는 0100 이렇게 쭉 변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수 변환해서 다 한 번씩 한번 계산하고 배워봤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8진수, 16진수도 다 이진수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8진수에서의 그 8진수에서의 0도 0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16진수까지도 다 이렇게 이진수로 다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비트라고 왔을 적에는 이진수의 한 자리의 크기 아주 최소 단위를 그 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바이트는 그 8비트 8개의 비트를 하나로 해서 그 1바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노트를 꺼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자 정보의 표현에서 문자 코드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코드. 자, 문자를 정리하기 위해 문자를 서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든 코드 체계가 문자 코드입니다. 이 문자 코드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문자 코드를 하느냐 하면은 컴퓨터에 이진수로 표현해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코드로 표준화해 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키보드에 입력한 것을 요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처리 장치를 통해 가지고 출력 장치. 그래서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를 이렇게 쭉 변환하는 그 방법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아스키 코드는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니코드는 아스키 코드에서는 영문, 특히 미국식 알파벳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또 다른 나라의 언어 체계에서의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코드를 또 한번 표현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의 예를 갖다가 좀 확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요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 보면은 요 전부 다 000, 1110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특수 문자도 이렇게 아스키 코드에서는 0001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됩니다. 그런데 유니코드에서는 이렇게 16진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AC00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가는 AC00, 나는 B09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B098 이렇게. 그리고 한자 뭐 생 이런 것은 420A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자를 그 컴퓨터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키 코드에서는 영문만 쭉 이렇게 코드화 해가지고 되어 있지만 유니코드에서는 전 세계의 그런
웬만한 문자는 다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SCII 코드. 여기 보면 ASCII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SCII 코드. 여기 보면은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해가지고 ASCI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문에 보다시피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보호 체계입니다. 이 ASCII 코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에 고유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코드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 조합 7비트 플러스 오류 문자. 그래서 페널티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1비트를 더해가지고 총 8비트로 한 개의 문자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 문자 할 적에는 고유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또 8비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바이트로 해서 이렇게 그 8비트는 1바이트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ASCII 코드로 초기에 이렇게 쭉 문자 코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되고 하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한글도 문자 코드로 이렇게 표준화하자. 또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아랍이나 뭐 이런 세계 각국의 그런 문자들이 많죠. 그런 데서 우리도 하자 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그래서 요 유니코드는 국제 문자 보호 체계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간 문자 코드 호환성을 고려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한 문자에다가 부여되는 값을 모두 16비트로 표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65,53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11,172자의 코드를 할당받아 가지고 우리 한글을 전부 다 이 유니코드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유니코드로 전 세계의 문자는 다 컴퓨터에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첫 번째 디지털 변환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디지털 변환, 자연으로부터 얻는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렇게 0과 1로 변환하는 것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부분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답을 갖다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문자 정보의 표현 중 유니코드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래 있죠. 자, 유니코드 조금 전에 했습니다. 유니코드 국제 문자 보호 체계로 각 나라 간 문자 코드 호환성 보완을 위해서 설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문자에 부여되는 값은 모두 16비트로 표현되고 65,536개의 문자를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한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자, 그럼 한번 정답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디지털 변환, 그리고 유니코드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얻는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 자료 형태를 0과 1, 요 0과 1로 변환한 것은 컴퓨터가 이진수로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요 0과 1로 이렇게 자료를 표현하기 때문에 기계어라고 하죠. 전원이 꺼지면 0, 들어오면 1, 이렇게 0과 1로 변환하는 것. 자, 그 다음 유니코드는 국제 문자 보호 체계이다. 각 나라 간 문자 코드 호환성 보완을 위해 설계하였고 한 문자에 부여되는 값을 모두 16비트로 표현한다. 그리고 65,536개의 문자를 표현해서 한글은 11,172자의 코드를 할당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아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표현 중에서 그림 정보와 소리 정보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로 저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한다고 수고했습니다.